네, 보다 구체적으로 이 부동산 재무 모델링을 좀 구분해 보면, 프로젝트의 성격, 또 사업 주체 비이클, 사업 단계에 따른 좀 다양한 검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. 앞서 말씀드렸다시피, 이 부동산 재무 모델링이 크게 보면 개발형 프로젝트랑 또 실물 투자형 프로젝트로 구분이 된다고 했는데, 좀 더 깊게 가보면은 결국 이 목적이, 사업 타당성의 목적이 분양과 매각에 대한 사업 타당성이 필요하냐, 아니면 이 임대차 목적으로 수행할 것이냐에 따라서 구분이 가능합니다.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공동주택을 개발한다던가, 아니면 최근에 이제 뭐 오피스텔 개발처럼 분양 수익이나 또 매출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있는데, 그런 분양 매각 목적의 이런 사업 타당성 같은 경우는 개발부터 준공이나 또 분양 종료 시점까지의 현금 흐름을 추정해서 이에 대한 시행이익과 뭐 시행이익률 등을 산정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. 반면에 임대차 목적의 자산 같은 경우는 개발 시점부터 준공 이후에 또 엑시 시점까지에 대한 현금 흐름을 추정하게 되는데, 아무래도 임대차 목적이 주다 보니까 일정 기간에 임대 수익 등을 포함한 NOI를 도출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. 또 이를 통해서 나중에 뭐 영구적으로 임대차를 하는 것도 있겠지만, 대개는 중간에 이제 판매, 엑시트를 통해서 수익을 실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개발 사업에 대한 프로젝트의 IRR, NPV 등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. 네, 재무 모델링을 좀 더 세부적으로 구분해 보면 프로젝트의 성격, 사업 주체 비이클이 무엇인지, 그리고 사업 단계에 따른 좀 다양한 검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.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업 타당성이라는 게 크게 개발형 프로젝트와 또 실무 투자형 프로젝트로 나뉜다고 했는데, 그 중에서도 이 사업 분석의 목적이 분양이나 매각을 통해서 엑시트를 할 것이냐, 아니면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운영 수익을 주 목적을 할 것이냐에 따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. 분양 매각 목적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공동주택을 개발한다라던가 또뭐 오피스텔을 개발한다라던가 와 같은 어떤 분양 수익 혹은 매출을 통해서 발생하는 자산들을 분석하는 것이 포인트인데, 결국은 개발부터 준공이나 분양 종료 시점까지의 현금 흐름을 추정해서 이에 대한 이제 시행이익, 또 시행이익률, 뭐 IRR, NPV 등을 도출하는 것이 주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. 임대차 목적의 자산들 같은 경우는 개발부터 준공 후에 일정 부분 엑시 시점까지 현금 흐름을 추정하고 있는데, 이때 이제 임대 수익이 주 목적이다 보니까 NOI를 도출하고 또 영업 현금 흐름을 세부적으로 추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. 실물 투자한 프로젝트는 아무래도 이미 지어진 물건에 대해서, 지어진 자산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산 매입과 동시에 이제 운용 수익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고, 따라서 이 영업 현금 흐름에 대한 세부 추정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. 또 비이클에 따른 분류가 또 가능할 텐데요. 오른쪽부터 좀 보시면 결국 이 개발 사업이 됐건 투자 사업이 됐건 간에 주체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모델링의 좀 방향이 좀 달라집니다. 예컨대 일반 법인, 뭐 신설 법인일 수도 있고 기존 법인일 수도 있는데, 시행사든 이제 일반 법인이 사업 시행 주체로 좀 가정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. 상법상 주식회사하고 또 법인세법, 뭐 지방소득세법의 실제 납세 주체이기 때문에 법인세가 발생할 수 있고, 또 각종 취득세라던가 또 재산세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. 프로젝트의 평가가 좀 일반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 재무관리에서 하는 기업가치평가하고는 좀 상이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. 반면에 이제 간접투자기구, 우리가 뭐 PFV일 수도 있고 또 리츠나 펀드를 통해서 투자하는 경우가 있는데, 성격들이 약간 다르긴 하지만 주요적으로 봐야 될 부분은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PFV 같은 경우는 이제 대규모 개발 사업 등 개발형 프로젝트에 주로 설립이 되고 있고요. 상법상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. 법인세법과 조특법상에 이익중비금을 제외한 배당 가능 이익의 90% 이상을 배당했을 때는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법인세가 공제가 가능하고, 이 PFV 사업을 하는 주요 목적 중 하나가 결국 높은 레버리지를 통해서, 그러니까 높은 차입금 비율을 통해서 재원주달을 통해서 어떤 사업
사업 이익률의 극대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재원 조달에 대한 사업 타당성 분석에 집중을 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최근에 이제 리츠나 펀드를 통해서도 이 재무 모델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, 뭐 자산운용사 등 투자회사가 이 펀드를 만들어서 부동산 자산에 투자함을 가정하고 있고요. 마찬가지로 이 법령상의 세제 혜택에 대한 다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. 재산세나 뭐 종부세, 취득세 중과세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가 필요합니다. 네, 마지막으로 이 사업 단계에 따른 검토가 좀 필요한데요. 각각의 이 단계가 어느 지점이냐에 따라 가지고 사업 타당성에 대한 그 보고서의 내용과 또 주로 봐야 될 그 포인트들이 좀 다릅니다. 예컨대 개발 단계 초기 같은 경우는 결국 이 개발 사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오버롤한 사업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요. 또 실무적으로는 좀 리스크가 큰 경우, 예컨대 뭐 골프장 개발이라던가 물류창고나 뭐 데이터 센터 등 좀 리스크가 좀 큰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관점에서의 사업 타당성 분석이 필요합니다. 그래서 이제 만약에 내가 수행을 하기로 했다 하면은 이제 개발 단계의 중기로 넘어가게 되는데, 이때는 이제 결국 본 PF 대출 전이죠. 본 PF 대출 전이고, 또 토지 매입을 위한 브릿지론이 필요할 수도 있고, 또 기투입된 사업비 실사가 좀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실무적으로는 명도나 이제 영업 보상비 등의 이제 좀 리스크들이 좀 존재하게 되는데, 마찬가지로 이 사업 타당성 분석을 할 때 이런 리스크들에 대해서도 반영을 해서 어떻게 이제 산출이 되는지를 보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가장 많은 이제 사업 타당성 분석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결국 토지가 매입되고 난 다음에 인허가가 완료돼서 이제 본 PF가 발생되기 직전에 이제 이 사업 타당성에 대한 요구가 좀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데요. 금융구조가 이제 최종 확정적으로 이제 결정이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PF 대출이라던가 또 에쿼티의 투자자들의 이제 추가적인 모집, 또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죠. 예, 허그에서의 어떤 그 보증에 대한 심사에 대한 필요성 등등 이제 다양한 목적상의 이제 사업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게 됩니다. 그리고 이때는 이제 어느 정도 금융구조가 확정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 캐시플로우 상에서 이제 운영 기간 동안 캐시의 쇼티지가 발생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이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운영 단계 가게 되면은 이제 실제 운영 후에 엑싯 하기 전에 전 단계에서 현재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엑싯 시점에 어느 정도의 이제 가격으로 우리가 판매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하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실제 실물 자산의 매각이라던가 또 PF 채권의 매각, 또 자산 보유회사의 주식 매각 등 다양한 관점에서 사업 타당성 검토가 발생 가능할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제 이건 좀 안 좋은 케이스긴 한데 이제 자산 가치가 완전히 하락이 되거나 또 PF 원리금의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, 또 이해관계자에 따라서 뭐 사고 사업장이 발생이 돼서 청산 가치를 좀 산정해야 된다 했었을 때도 이 사업 타당성 분석이 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. 이때에는 이제 그 전에 말씀드렸던 뭐 운영 단계 캐시플로우나 매각 가치보다도 결국 이 사업장이 완전히 종료되었을 때의 청산 가치가 얼마냐에 대한 부분을 초점으로 저희가 분석을 많이 하게 됩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저희가 사업 타당성 분석에 대한 기초적인 인트로덕션 좀 마쳤고요. 저희가 본격적으로 실습하기 전에 앞서서 이제 저희가 엑셀을 직접적으로 이제 다뤄야 되기 때문에 몇 가지 이제 필요한 단축키와 이제 함수들이 좀 있습니다. 네, 뭐 단축키 같은 경우도 뭐 저희가 좀 적어놨고, 또 함수, 저희가 자주 쓰는 함수들이 좀 있거든요. 날짜에 대한 함수가 있을 수도 있고, 데이터 정렬이라던가 어떤 참조에 대한 함수라던가 여러 가지가 좀 있는데, 저희가 이 강의에서 엑셀의 테크닉을 공부하는 그런 강의는 아니기 때문에 우선은 제가 정리를 좀 해놨고 한번 좀 익혀보시고, 어차피 여기에 있는 이제 함수들은 저희가 직접 실습을 하면서 하나하나씩 다 좀 해볼 것이기 때문에
읽어보시고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저희가 실습함에 앞서서 이제 좀 필요한 세팅들이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실습하면서 함께 이제 엑셀에 대한 기능과 또 각종 함수 또 이제 세팅하는 방법들을 함께 익히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